네, 오늘 뉴스톱10이 준비한 1위 소식과 6위 소식은 오늘 검찰에 출석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선의 김영선 전 의원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제2의 김대엽을 만들려 하고 있는 시도다. 이것은 바로 대선 불복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들어가면서 검찰청사 앞에서 무려 50분 동안 본인의 주장을 내놓았었는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때 뭐 여론조사 얼마다 저는 신문 보고 알았어요. 그 대선 때 무슨 공천, 아니 나랑 그거 상관이 없다. 강혜경 씨는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자금법의 그 위반이라는 거는 다 섭렵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저랑은 상관없어요. 그건 공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혜경 씨를 공익 제보자로 하면은 그거는 공익 제보에 대한 모욕이고 더불어 조작당이 되는 거예요. 제2의 김대엽이를 만들어 갖고 대선 불복 운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최성희 평론가. 강혜경 씨의 주장은 그런 거였습니다. 2022년 6월에 재보궐선거를 할 때 9천만 원을 건넸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공천을 받아왔고 당선이 됐다. 이제 이 주장을 강혜경 씨가,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김영선 전 의원은 돈 받은 건 빌려준 것이고 그래서 500만 원씩 나눠서 준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의 공천 개입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2의 김대엽 대선 불복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많은 보수의 이제 그 지지자들이라면 김대엽 사건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실 예,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병풍 사건이라고 이회창 후보의 당시 2000년 대선에 출마했던 이회창 후보의 아들, 그 아들이 돈을 주고 병역 브로커를 사가지고 이제 그 빠져나갔다 이 얘기인데 예. 자기가 거기 관여돼 있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가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보수 진영에서는 이것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대엽 사건이라고 하면 지금도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그걸 소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건은 그 건이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김혜경 씨는 사실 본인의 회계 책임자였단 말이죠. 강혜경 씨. 강혜경 씨. 예. 자, 강혜경 씨가 그러면 지금 공직선거법,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김영선 의원은 관리 책임자로서 이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 얘기는 제가 보기에 보수 지지자들에게는 김대엽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소환해냄으로써 약간의 결집은 시킬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법정에서 다퉈야 할 진실의 영역인데 네. 이걸 가지고 기자회견하듯이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해버리면 김영선 전 의원도 법조인인데 이게 사법부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진실 추적에 오히려 저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기서 저는 좀 말을 아끼고 저는 차라리 법정에서 본인의 무고함과 그러면 무죄를 입증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김대엽 사건을 소환하고 대선 불복이라는 단어가 얼만큼 이 시점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어쨌든 이게 다 함정이다. 나는 지금 6월 달에 처음으로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게 전부 다 함정이고 나는 뭐 하늘을 우러러 함정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 조목조목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저 얘기를 과연 어느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공감을 해주실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요. 이게 그냥 개인이 뭐 강혜경 씨가 고발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 조사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지금 창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부터 이거 분명히 문제 있다라는 것들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 의뢰하게 된 겁니다. 검찰의 수사 의뢰에서 이 사건이 지금 조사가 되었던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와 나눴던 대화들 또 김영선 전 의원하고 나눴던 대화들 이런 녹취록들을 지금 계속해서 공개를 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이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명이 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아무런 것도 지금 본인이 잘못한 게 없고 다 자기는 억울하고 이 강혜경 씨가 본인을 이렇게 그 소위 셋업했다고 할까요? 예. 이렇게 함정을 파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몰아넣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이건 뭐 본인이 그렇게 본인이야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소명을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과의 관계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 김영선 전 의원이 대표이사를 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얘기에 명태균 씨를 소개해 준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이 본인이 손잡고 가가지고 소개시켜 준 것이고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 이름만 대도 알만한 분들한테도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 손 붙잡고 가가지고 소개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영선 씨가 22년도에 재보궐 때 공천을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근데 그때 김영선 전 의원은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그 국회의원 활동을 했고 정치 일산에서. 활동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도 계속해서 정치를 경기도에서 하려고 했었고 또 2018년도에 김영선 전 의원이 당직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당연해서 받아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다라는 것이 문제 있다라는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소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명태균 씨를 대통령 부부에게 소개해 준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각각의 이 관계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검찰에서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겠죠. 자, 여론조사 얘기도 하나 나왔는데 관련한 발언 들어보시죠. 그 의창구라는 지역을 그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떼놓고 얘기해서 명태균이가 바람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내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그게 근데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야. 명태균의 생계를 챙기라고 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직접 증인이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명태균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인가요? 명태균 대표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예, 성룡 대변인. 저 아까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면 명태균이 바람 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 돕느라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다 썼잖아. 그거에 영향받아서 내가 공천을 받긴 했는데 라는 이 대목만 듣고 보면 뭔가 관계가 있나?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김영선 전 의원은 절대 그게 아니다. 자기도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언론 보고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창원지검에서 조사받고 있을 테니까 아주 성실하고 진실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관련자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했을 때는 아마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조금 전에 김진욱 대변인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김영선 전 의원이 미래한국연구소에 등기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까지 맡았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거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김영선 전 의원이 저 출석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슬프고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5선 의원까지 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 본인으로 인해서 이 전국이 대단히 많이 어지러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명태균 씨와 뭔가 관계를 맺고 그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소개해준 장본인이 본인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것에 대한 미안함, 또 국민들에 대한 죄송함 이런 것이 먼저 표현이 돼야 되는데 본인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만 50분 동안 하셔서 그런 말씀은 검찰에 들어가서 하셔도 될 텐데 5선까지 한 중진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보여야 할 미안함과 죄송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참 참담함을 느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